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법 처음부터 물권법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물권법정주의입니다.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가 그러면 뭘까요? 물권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죠.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죠. 그럼 법률하고 간섭법에서만 물권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이때 법률은 뭐예요?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명령하고 뭐예요? 명령하고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1번과 관련돼서 이제 대규가 한번 우리가 읽어 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서 한번 풀어봐요.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지.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 제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자, 2번은 2번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어때요? X. 틀렸죠. 자, 소유권은 뭡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2번을 그러면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물권은 함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물, 자,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 이걸 바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배웠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래서 이제 물권 그러면 뭐예요? 물권 하면 두 가지로 측면에서 나눠지죠. 뭐로 나눠져요? 자,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제한물권은 그러면 뭐로 나눠져요? 영입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죠. 그럼 영입물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체계를 우리가 또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 늘 이야기했던 자,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되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권, 이익은 채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여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예요?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고,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권한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권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 강의 말씀드린 것은 봐봐요. 오전 수업 들은 사람은 뭐 말씀은 하면 안 되고요. 요 닭이 뭐에 진화를 하면 뭐가 될까요? 자, 닭이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봉황이 됩니다. 봉황. 자, 여기 봐봐요. 자, 개가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해치가 돼. 서울의 동상징이 바로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화가 돼야 돼.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요 기초 체력을 단단히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엊그제 이제 요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합격하면 뭐가 돼요? 개공이 된다는 거예요. 개공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세 개가 되죠. 법인 개공, 그 다음에 증계사 개공, 그 다음에 증계인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제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요 권리, 권능, 권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권한의 개념, 이걸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소유권하고 점유권을 이렇게 교집합을 해봐요. 점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죠? 점유 권능이 있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그럼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 돼. 그러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일하는 사람한테 봐봐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사용수익, 요거는 사용수익 처분이거든. 그러면 어디가 더 커요? 소유권이 커져. 이때 전세권은 사라지게 돼. 이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이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나름대로.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두 개의 권리를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하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여기 왔다라는 것은 올해 최종 합격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 2차 포기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혼동이한 말소가 있죠. 혼동이한 말소.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자, 원래는 말소는 뭐의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야.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혼동이한 말소는 어때요? 단독 신청이 돼. 자, 그래서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혼동이한 말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직권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저희가 여기 이제 권리와 권능과 권한과 권한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꾸 진화가 돼야 돼. 진화 자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 이면에는 뭐가 있죠? 권리 이면은 되게씩 권리면은 뭐가 있어요? 생각 갑자기 안 나요? 여기 있잖아. 의무가 있잖아요. 그냥 합쳐봐요. 권리의 의무 관계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게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뭘로 기착이 되죠? 바로 권리 변동으로 기착이 된다고. 권리 변동은 뭐예요? 이거는 법률 효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 변동은 뭐예요? 무슨 변경이 되죠? 득실 변경이 돼. 그럼 득실 변경을 두 자로 원점 뭐다? 변동이 되는 거야. 변동. 그럼 결론적으로 요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쌍방이라고 그러고 요점은 일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 무슨 건? 형성권이라는 거야.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게 요 시기의 시험에 의외로 또 많이 출제돼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자꾸 진화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그럼 물상보증인이 뭘까요?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요. 책임은 있는데 뭐는 없다? 채무는 없는 게 바로 물상보증입니다. 그러면 채무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물상보증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권리 의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잡아 두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까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뭐가 되죠? 권리가 되는 거야. 권리. 그러면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뭘까요? 권능이 돼요. 권능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수익, 처분, 요거죠.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죠?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자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가 곧 소유권이야. 그러면 사용, 수익을 함부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느냐?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언가가 돼요. 자 3번 그럼 봐봐요. 대규 씨 한번 읽어볼래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3번 질문. 3번 질문.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맞죠? 네. 소유권은 뭐가 있어야 돼? 사용, 수익, 처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네. 자, 그러면 자 4번과 5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4번 한번 읽어볼래요? 근린공원은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원 이용권이야. 공원 이용권이 딱 줄이 꺼져 있어야 돼. 공원 이용권. 공원 이용권은 뭐야? 자, 결론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3, 5번 읽어보시죠.
온천에 관한 관리를 관습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온천이에요. 온천. 온천. 그래서 우리가 4번과 5번에 관련돼서 자 4번, 5번 그래서 하나 더 잡아서 요걸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이렇게 잡아서 온천 공사라고 하나 잡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온천 공사. 그러면 온지 뭐예요? 온천권, 공원 이용권, 사도 동행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언제 기출되는 거냐? 요거 이제 하도 문제를 풀어보면 그 옆에다 써놔요. 요거는 32회 때 기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2회 기출 문제로서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것도 다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4번과 5번에 관련돼서 온천공사 이걸 좀 꼭 기억해 달라는 것. 자,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이제 잡아두고요.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2번은 언제 기출문제가 같아요? 2번 문제는. 자,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 기출문제.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되게 쉬우면서도 근원적인 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자 해석을 해줄 거예요. 누가? 자, 대결 씨가 해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읽었는지. 자, 문제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점유. 아니야. 일단 점이도 점이지만 이걸 물건. 잡았어야 돼. 아니야. 이걸 잡았어야 돼. 토지. 토지를 잡았어야 돼. 토지를 점유. 토지. 자, 토지를 먼저 포인트하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두 번째 물건을 잡았어야 돼. 물건. 그렇죠. 물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이제 다 잡아냈으니까 박스 문제가 되죠. 박스 문제는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지문부터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째려보니까 뭐가 보여요? 리얼이 무슨 건이 보여요? 임차권. 임차권은 빠져야 되겠죠.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리얼이 들어간 거 싹 삭제가 돼야 되겠죠. 리얼이 들어간 거 삭제. 몇 번이 있어요? 3번하고 4번이 삭제돼야 되겠죠. 3, 4 이렇게 삭제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전세권부터 보죠.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뭐예요? 항상 확인하는 거는 토지, 건물, 이걸 확인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전세권. 자, 점유해야 안 해? 점유하죠. 그럼 전세권이 안 들어가면 싹 삭제가 되네. 그러면 1번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싹 삭제해봐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거 지상권. 지상권은 지자 동그라미. 자, 당지자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사용수익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전세권하고 지상권이 되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근데 왜 3번, 저당권은 안 될까요? 저당권은 봐봐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 X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돼? 리얼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의외로 많이 틀렸던 문제야. 기억, 니은, 띠것을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 그러면 남들은 임차권과 관련돼서 임차권을 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임차권은 채권, 물건. 채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잡아두셔야 되고, 요게 이제 요걸 파생돼서 작년에 똑같은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 봐봐요. 이게 출제됐거든.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리 이거는 눈 감고도 풀어야 돼. 이게 작년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일부에 뭐라고 써놨죠? 설정할 수 없는 권리. 그럼 여기 읽어봐요. 영위권, 영위물권, 영위권, 영위물권, 영위권이 되죠. 정답은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작년에 의외로 또 많이 틀렸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올해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어려운 시험이 하나도 없었어. 올해 민법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스타일이 올해도 많이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은 꼭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뭐예요? 저당권은 점유의 X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죠? 부동산 일부의 X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당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점유 X 부동산 일부 요걸 자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만 봐봐요. 그럼 대규 시간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저당권 한번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점유 X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X. 그러면 점유 X를 뭐라고 그래? 점유 X를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 세자로 원지만. 자 이게 준점이잖아. 준점. 그럼 준점이죠. 그러면 준점이라는 것은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거든. 점유하지 않는다. 이게 준점이거든. 그러면 점유하지 않으니까 어때? 결론적으로 자 진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환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대개시간 한번 생각해봐요.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점유 취득 시효. 점유하지 않으니까. 여기 취득은 점유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소한 건데 그러면 여기 2번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다시 이제 저당권 그러면 일단 뭐예요? 점유 X 부동산 일부 X 이렇게 X라는 것. 자 작년에 저하고 이렇게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형님이 합격하셨거든. 형님은 합격하셨는데 그 연예인들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럼 복습이라도 여기서 당장 하고 가라는 소리예요. 자, 저당권 그럼 결론적으로 점유 X 부동산 일부 X. 그러면 왜 부동산 일부의 X가 될까요?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점유 일부에 어디에서 점유 일부인지를 생각할수록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읽어봐요. 점유 X, 부동산 일부 X 이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1번과 2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1번 문제는 그러면 30 몇 회냐 2회 때. 그 다음에 2번은 33회 기출문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3번과 관련돼서 자, 우리, 자, 3번. 그러면 이제 3번은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규씨가 한번 풀어줄 거예요. 한번 읽어서 한번 풀어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이다.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물건의 체계도 못 잡고 있는 거야. 자, 봐봐요. 그럼 대규씨 물건은 그럼 뭐로 나눠져? 물건은 본권 점유권하고 뭐요? 본권이죠. 본권은 다시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뭐예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그럼 여기에서 지상권.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지상권의 위치를 잡았죠. 지상권은 용익물권, 제한물권, 본권. 그럼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지상권도 뭐예요? 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왜 강조하는 거냐? 요 체계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교가 아직 열심히 공부를 해왔네요. 그러면 다음 주는 안 와도 되니까 이번 주 한번 봐봐요. 확실히 자기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물건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점유권과 본권. 다시. 자, 1번은 그러면 맞고 틀리고 2번은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건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포인트는 온천 동그라미. 그러면 자기가 온천을 동그라미 쳐고 그러면 이번에 앞에 뭐라고 써놔요? 제가 온천공사 이렇게 해서 온천공사. 그러면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은 뭐예요? 강서법상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2번도 결론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번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물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감사법상 물건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걸 뭐에 감춰놨네요. 뭘로 감춰놨죠? 사도통행권으로. 그렇죠. 그러면 사도통행권도 감사법상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 진짜 자기가 풀다 보면 푼 사람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공원 이용권. 그러면 공원 이용권 그럼 툭 치면 없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그러면 풀어보시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아야 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다 등기해야 물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잘라요.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아주 우리 잘 풀었네요. 자, 대교 시간 뭐 한두 번 하더니 실력이 일치월장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올해 그러면 온천 공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 기출 문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균 씨가 이제 충분히 문제 2번 설명할 수 있겠죠. 풀어보세요. 2번 가갈. 물건 변동인가요? 그러면 물건 변동이네. 문제 2번이? 자, 쟁점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4번인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대해서 한번 자, 대균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풀어보실래요?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이제 습관은 좀 덜해요. 자, 지금 정도면 틀린 것 X 해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틀린 것. 자,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자기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일단 틀린 거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려면 우리가 4번, 5번은 없다라는 거. 항상 5번은 없어. 순서대로 읽어가면. 봐봐요. 여기가 X, 만약에 5면 여기 정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항상 5번은 안 읽는다 생각하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5번까지 읽으려니까 틀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정확하게 알면 2번에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 한번 보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점유취득시효예요. 줄쳐놓고요. 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앞으로 가서 토지 일부 줄쳐놓으세요. 그럼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오전에 요 파트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서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자, 등기가 되려면 어때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 일부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뭐가 봐야 돼? 점유취득시효냐를 상당히 구분을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뭐예요? 취득시효.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토지 일부는 등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소유권은 토지 일부에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토지 일부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연동이 되어져 있지. 진화가 되면 요거 몇 필지? 한 필지. 나누면 분할이 되죠.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눈 걸 뭐라 그래? 분할. 그럼 여기가 7이면 여기는 7-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 이걸 합치면 뭐가 나와요? 이게 지적 청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몇 필지? 한 필지죠. 그럼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 방문각 기출 문제네. 아니,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 과목이 서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2번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죠. 2번. 자, 1번은 일단 오네요.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를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동의 건물, 구분 건물이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좋잖아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객관적 요건. 그러면 거기 구분 행위에다 하나 써요. 주관적 요건이야. 그러면 집합 건물로 되기 위해서, 즉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 요건의 합치를 가져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객관적 요건 그러면 구조적으로 딱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딱 갖춰서,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뭘까요? 이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바로 다가구가 되는 거야. 다가구. 그러면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 집합 건물로 등기해서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다세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뭐예요? 집합 건물이라는 것. 그걸 잡아야 돼. 그러면 다가구는 뭐만 일치하면 되죠? 자, 집업만 일치하면 돼요. 그러면 다세대는 뭐가 일치해야 될까요? 동호수가 일치해야 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가 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이제 공부된 사람은 한 동 건물이 일부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자, 객관적 요건과 구조 구분행위, 주관적 요건을 갖추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하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 구조상 독립성은 있는데, 봐봐요. 구조상 독립성은 없는데,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어. 뭘까요?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이게 무슨 점퍼예요? 구분 점퍼거든. 자, 구분 점퍼가 뭐냐면, 이게 상가야, 상가. 자, 상가는 뭐예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뭐만 있다면,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등기법에서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OX, X. 그게 A등은 뭐예요? 구분 점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 점포는 즉 상가예요. 상가. 자, 상가. 그러면 구분 점포를 또 뭐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써놨죠? 평면 매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미 요 상가하고 평면 매장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항상 일단 원칙적으로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객관적 요건,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또 하나는 주관적 요건, 뭐가요?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객관적 요건과 그럼 주관적 요건을 갖추면 집합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딱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객관적 요건에 A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평면 매장, 즉 구분 점포라는 거. 자, 그러면 3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태규씨. 미분리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사과나무거든. 사과나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져. 그러면 이건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요. 미분리 과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대규 이렇게 썼어요. 대규 거. 여기는 갑성이 거. 그러면 누구예요? 명인 방법을 갖춰서 안 갖춰서? 갖췄어요. 그때는 독립된 물건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계속 다시 읽어볼래? 미분리 과실은 읽어봐요. 미분리 과실은 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죠? 명찰을 하나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다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 뭐 이름을 붙이면, 즉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3번은 맞아요? 틀려요? 대규씨? 맞아요. 맞죠? 그러면 4번. 토지에서 별채가 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자, 대규씨가 4번을 써왔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토지 벌채되어 잘라봐요. 벌채돼서. 분리돼서 안 돼서. 분리되었어요. 그렇죠.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갑이야. 갑이죠. 갑이에요. 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허리 이제 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과거죠. 근데 벌체가 돼서 분리가 되죠. 그러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대규씨, 뭐 몇 번 썼어? 저 5번. 아, 그래? 난 4번 체크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한번 읽어볼래?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에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소유자의 농작물이에요. 능락 없이 경작물이에요. 농작물 줄잖아요. 농작물은 뭐예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독립된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농작물은 왜 그러면 독립된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5개 지문을 정확하게 잡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해 다 출제가 될 수 있어. 출제가 있어. 그러면 이 농작물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바로 저당권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의 범위, 효력의 범위는 보합물 종물에도 모두 미치거든. 설정 전후를. 그러면 농작물은 그러면 독립된 물건이죠.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된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나름대로 해석을 해둘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올해 1번부터 4번 정도에서 올해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물건 법정지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라는 겁니다.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이렇게 이제 미리 모의고사를 뭐다 응시를 안 해서 오늘은 이렇게 나오고 다음 주에는 요번 주 목요일 날은 모의고사 40문제씩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답안지 받아가고 답지 제출해 놓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조금 나왔지만 두 번째 할 때는 하나, 두 개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소문 다 나요. 다 찍고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취월장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일단 하나씩 올라가는 것. 근데 오히려 쉬운 문제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틀려요. 어려운 문제보다 진짜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보면 이런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벌써 공부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벌써 이거는 봤던 지문 열심히 보다 보면 이거는 봤다, 이거는 안 봤다. 벌써 그렇게 나타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쟁점 투하 관련돼서